자, 90쪽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 함수의 뜻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의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은 역함수를 갖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죠. x, y 자리 바꿔서 x는 a의 y제곱이 되고, 자, 얘는 로그로 바꿀 수가 있죠. 미치 양수고 1이 아니기 때문에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그래서 요 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미친 양수인데 미친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양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즉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로그 함수가 됩니다. 로그 함수가 되고, 반대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도 지수 함수가 된다.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의 로그 함수는 y는 미치 a인 로그 a의 x가 된다 하는 요 모양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미치 2, y는 로그 2의 x,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기 때문에 요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립니다. 자, 여기 있는 점선이 우리가 앞에서 한 지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 y는 x라는 직선으로 접어버리는 거죠. 접어버리면은 이렇게 실선처럼 나오는 것이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미치 0에서 1 사이면 요 점선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로 접어버리면은 이쪽 점선은 여기랑 겹쳐지겠고요. 이쪽 점선은 여기랑 겹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감소하는 이러한 로그 함수는요, 무조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죠? 교점 하나가 생겨요. 무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얘는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하나는 확실하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과서에서,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미치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y는 x, 지수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요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게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y는 x. 자, 지수 함수가 요렇게 그려지면은 로그 함수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즉,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얘는 이제 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은 x값은 진수죠. 진수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자, 우리가 y는 a의 x에서 요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실수 전체. 그리고 지수 형태가 나오는 이 y는 항상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xy가 뒤집힌 경우죠. 여기 있는 x가 y로 가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요 y가 x로 가서 양의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점, 지수함수는 0,1을 확실하게 지났고요. x에 1 넣으면 a 나옵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역함수니까 xy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1 xy 뒤집어준 1,0, 1,a 뒤집어준 a,1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 점근선은 y는 0, 즉 x축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xy 뒤집어서 쓰면 돼요. y축이 점근선입니다. y축이 점근선이고 y는 x가 x는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가 점근선이 된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a가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할 때 증가하는 증가 형태를 띠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감소함수입니다. 이거는 지수함수도 똑같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 지수 함수도 1대1 대응.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수 함수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도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까워지지 않고 얘가 찔끔찔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계속 올라간다. 얘도 찔끔찔끔 계속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근선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온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은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x를 x축 대칭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죠. 로그 a의 x.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고요. 요 마이너스를 여기 진수에다 올려도 되지만은 이 마이너스를 밑에다가 내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 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분의 1의 x. 그래서 밑이 역수가 되면은 x축 대칭이다. 밑이 역수가 되면 x축 대칭이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요. y는 a의 x제곱, y는 a분의 1의 x제곱. 밑이 역수가 되면은 얘는 서로 y축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y축 대칭.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요 yx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 역함수 관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파악하면은 이 성질은 지수함수와 뭔가 연관이 돼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쪽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자, 밑에 로그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와 있어요. 자, 얘 똑같습니다. 평행이동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대신에 부호 바꿔서 y-n 쓰고요. x 대신에 부호 바꿔서 x-m 쓴다. 요게 이제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모든 함수가 다.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m, y 자리에 y-n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2항에서 플러스 n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대칭이동은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 마저 해 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대칭 이동이 나와 있죠. 자,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쓴다 했었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쓰는 거. 그래서 얘가 밑으로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지만은 진수로 마이너스를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제곱해서 x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로그 a분의 1의 x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 쓰는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하는 겁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쓰고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직선 y는 x 대칭. 자, 얘는 원점 대칭이었죠.
그래서 x 자리에 y 쓰고 아예 원점이란다. 요거 역함수였었죠. 역함수. y에다가 x 바꿔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은 요게 역수.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둘 다. 그러니까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는 지수함수로 바뀝니다. 밑이 2가 되겠죠. 얘가 2니까. 그래서 y는 2의 x제곱. 요렇게 대칭 이동까지도 같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우리는 증가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와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감소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옵니다. 즉, 밑이 1보다 크면은 비교해 줄 때, 진수끼리 비교해 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지수함수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볼게요. 자,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큰 수, 3이 제일 크죠. 그래서 로그 5의 3이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루트 6이죠. 그래서 로그 5의 루트 6. 가장 작은 게 로그 5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요. 제일 큰 거, 4가 제일 크죠. 얘가 3등 제일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거는 중간께 되겠고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크겠죠. 뒤집힌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0.8이 제일 커요. 그리고 로그 3분의 1에 루트 5가 되겠고요. 제일 작은 게 로그 3분의 1에 4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 나와 있네요. 114번. F4. 그럼 여기다 4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4가 됐네요. 4가 2제곱이니까 내려오고 밑과 진수 같으면 1.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자, F2분의 1은 로그 2의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로그 2의 1.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G 9분의 1. 얘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9분의 1이 3분의 1의 제곱이죠.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7. 자, 27이 3의 세제곱이고요. 얘가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이 역수가 되면 지수의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내려오고 3분의 1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은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1. 진수가 1이면 0이다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15번 볼게요. 함수 fx는 로그 ax,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정의역, 정의역은 요 x값의 범위예요. 진수죠. 그래서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은 큰 거 넣어서 큰 거 나온다.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큰 거 넣으면 반대로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그랬죠. 작은 게 나온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입니다. y축. x는 0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는 11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이 로그 3인 거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점근선은 여기에요. 점근선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입니다. 여기를 x 자리에 x-1을 썼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1만큼 가는 거죠. 그럼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1만큼 오겠고요. 요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점근선 x는 1 그리고 2,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가 요 1보다 크다. 요게 양수, 진수가 양수가 되는 게 정의역이에요. x는 1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은 실수 전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즉 점근선은요. 요거예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점근선입니다.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2분의 1, y는 로그 2분의 1 x니까요. 자, 얘는 밑이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고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x는 0. 자, 이때 얘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 점근선도 위로 올라가 봤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여기 점근선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죠. 1,0이 1,2로 간 겁니다. 1,2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정의역은 요 x 진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0, y축이 되겠죠. y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x 플러스 1.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평행 이동된 거니까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요거 이제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쓴 거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쓴 거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118번 볼게요. 다음은 함수 y는 5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y는 5의 x제곱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죠.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x 지수는 로그 5의 y 이렇게 될 것이고요. xy 자리 바꾸면은 y는 5의 x제곱의 역함수 y는 로그 5의 x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함수 fx에 대하여 f3이 4가 된다. 그럼 x에다가 3 넣으면 되겠죠. x자리에 3 썼으니까. 3 써주면은 f3은 로그 a에 3 넣어주면은 6 더하기 3, 9가 되죠. 9 더하기 2가 되는데 요 값이 4가 됐대요. 그러니까 로그 a의 9가 요거 2는 2항에서 2가 되겠죠. 따라서 지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a제곱은 9가 될 것이고 a는 양수니까 3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12는 로그 a가 3이었죠. 여기다 12 써주면은 24 더하기 3이니까 27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27 3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3 더하기 2에서 5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로그 5의 x제곱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요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여기가 1이 된다. 그리고 점근선은 여기 x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1,0 지나고 있는 거 보이죠? 1,0을 지난다. 기억 맞습니다. 점근선은 y축이었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양수 x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렇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의 형태죠. 그 다음에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119번, 120번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119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하여 g서클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g의 f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분의 1은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밑을 역수하고 2분의 1제곱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루트 9 해서 3입니다. 즉 g의 요 값이 3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G3은 여기다 삼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3의 3제곱 해서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로그 2분의 1x. 자, 얘는 밑이 0에서 1 사이죠. 밑이 0에서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여기는 1이고요. 그리고 점근선은 여기 x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모습에서 0,1 아닙니다. 1,0입니다. 1,0을 지난다. 기억 틀렸고요. 점근선은 y축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니은은 옳은 얘기다. 양수 x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있는 형태죠. 밑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fx는 로그 2분의 1 x라 할 때 요거 다른 거 넣어서 다른 거 나온다. 요거 뭔 뜻이냐면요.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안에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이렇게 모아놨을 때 1대1 함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대1 대응이면서 치역 공역 같은 게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전부 다 1대1 함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틀렸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위치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도 위치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된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밑이 3인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 지나겠고요. 점근선은 y축.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점근선도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0이 여기 있는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겠고요. 그 다음에 0,2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의 정의역은 이 진수 범위가 양수가 되는 게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자리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y축 대칭을 한 거죠.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요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그러면 y축 대칭이 됐고요. 밑으로 한 칸 내려갑니다.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자, 요거의 그래프는 점근선은 변하지 않겠네요. 점근선 변하지 않고 자, 요렇게 그려지는데 자, 요게 1, 밑으로 한 칸,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1 요렇게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x, 요 진수가 양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x는 0보다 작은 x 값이 정의역 이렇게 되겠고요. 자,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x는 0,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y는 로그 2의 x-m 플러스 n 되는 거죠.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됐대요. 자, 얘는 여기서 4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로그 2에 얘가 4로 끄집어내면은 x-2가 되기 때문에 로그 4 플러스 로그 2에 x-2가 되는 거죠.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4는 2예요. 얘가 2제곱이니까. 그래서 로그 2에 x-2 플러스 3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의 값은 2가 되겠죠. m의 값은 2가 되겠고요. n의 값은 3이다.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은 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121번, 122번, 123번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12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 형태입니다.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그러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1,0을 지나면서 왼쪽으로 2칸,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정의역은 진수가 양수인 부분 x를 모아놨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점근선은 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2. 요게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도 똑같네요. 그런데 x자리에 마이너스 x 썼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 y축으로 내려갑니다. 2칸 내려가는 거죠. 2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러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대칭 이동 시킨 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의역은 자, 요게 양수가 되는 부분.
요게 양수가 되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점근선은 변화가 없죠. 여기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x는 0, y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y 대신 마이너스 y 썼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x축으로 접은 거예요. x축으로 접어버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여기로 가고요. 여기가 이렇게 가겠죠. 요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썼으니까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있는 게 오른쪽으로 3칸으로 가서 x는 3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점은 1,0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진수가 양수인 부분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점근선은 요 진수가 0이 되는 거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y는 로그 3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요게 됐대요. 자, 27로 끄집어낼까요? 그러면은 y는 로그 3의 27에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진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더하기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3의 27은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 되겠죠. 이제 식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n의 값은 3이다. 따라서 m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자, y는 로그 5분의 1의 x를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쓰고요. 로그 5분의 1의 x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그러면 y 대신 y 플러스 3 로그 5분의 1의 x 대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요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가 요 진수에 올라가도 되지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y는 로그 5의 x 마이너스 2고 요 플러스 3은 이항에서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 그래프의 식을 구했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을 우선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2의 2가 1인 거죠.
그래서 요 3이 여기로 올라가 주면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7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63은 로그 2의 제곱, 밑에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나옵니다. 분모로 나온다고 배웠죠.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2분의 1이 다시 여기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 주면은 로그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밑이 지금 다 1보다 큽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진수를 비교해야겠죠. 진수가 가장 큰 게 크겠습니다. 자, 8은 루트 64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7이죠. 7은 루트 49. 따라서 요 루트 8, 3이 제일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63인 로그 4의 63이 중간, 제일 작은 애가 로그 2의 7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3분의 1,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도 밑을 3분의 1로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에 3분의 1에 3분의 1.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마이너스 1이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 주면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역수돼서 3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수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가장 큰 진수가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요 3, 즉 요 마이너스 1이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2가 중간, 로그 3분의 1의 2. 그 다음에 가장 큰 애가 진수가 가장 작은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요렇게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필수예제 6번 볼게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할 때는 xy 바꿔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y 바꿔서 써주면 x는 3의 y-2제곱 플러스 1이고요. 2항에 있습니다. x-1은 3의 y-2제곱. 자, 얘를 로그로 바꿔주면은 y-2는 로그 3의 x-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는 로그 2의 y-1 플러스 1. 자, 이항해 주면은 x-1은 로그 2의 y-1이고요. 자, 요거 지수로 바꿔주면은요. y-1은 2의 x-1제곱. 따라서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124번, 125번, 126번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124번 볼게요. 자, 여기 2의 제곱이죠? 제곱 내려오니까 얘는 로그 2의 2분의 1 제곱인데 25로 올라가서 25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25 5가 되겠고요. 자,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1 제곱이에요. 3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세제곱근 8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여기가 2가 있는 상태에서 2가 올라가 주면 얘는 이제 4가 되는 게 되겠죠. 얘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제곱근 80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조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3의 4제곱이 세제곱 3의 세제곱이 27이고요. 3의 세제곱이 27이고요.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이 64예요. 5의 세제곱은 125가 되거든요. 그럼 80은 여기 64하고 125 사이에 8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세제곱해주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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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4점 얼마 얼마 얼마. 따라서 이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큰 게 크죠. 그래서
로그 4의 25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로그 8의 80. 얘가 이젠 4점 얼마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로그 2의 4, 2가 제일 작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진수가 큰 게 제일 작은 애가 되겠죠. 로그 2분의 1의 5. 그 다음 로그 2분의 1의 4. 그 다음 로그 2분의 1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5번 볼게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xy 자리 바꿔서 쓰죠. 그러면은 x는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제곱 빼기 3. 마이너스 3 이항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로 바꿔서 써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로그 2의 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y를 이항하고요. 요 로그를 반대로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요 마이너스는요, 그냥 둬도 되지만은 얘를 위로 올리면 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리면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요 마이너스를 처리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y 자리 바꿔서 쓰죠. 그러니까 x는 로그 3분의 1에 y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항하고요.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에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지수로 바꿔주면은 y 마이너스 2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 함수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역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요거 역함수로 구할게요. x는 로그 4의 x 플러스 y 플러스 a y 플러스 a 빼기 3. 자, 빼기 3 이항했고요. 로그 4의 y 플러스 a. 자, 지수로 바꿔주니까 y 플러스 a는 4의 x 플러스 3제곱이고 이항해주니까 y는 4의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a.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3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4다 나오겠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로그 함수, 여기 y는 x. 자, 그럼 얘는 이제 y랑 x랑 같다는 거죠. x에 d를 넣어주면 y도 d가 나오고요. x에 c를 넣어주면 c가 나오고요. x에 b 넣어주면 b 나오고 a 넣어주면 a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넣으면은 0이 나오는 거니까 a는 1이에요. a는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b를 대입해주면 1이 된다 이거죠. b를 대입해주면 a가 나온다. b를 대입해주면 1이 된다. 그러니까 b는 2가 돼야겠죠. 여기다 2를 넣어줘야지 밑과 진수 같아져서 1 나오겠죠. 그럼 b는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c를 넣어주면은 b가 나오는 게 되겠죠. c를 넣어주면 b가 나오는 거니까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c는 2제곱이 되겠네요. 2제곱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4가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d를 넣어주면은 c가 나온다. c가 4죠. 그러니까 d를 넣어주면은 4가 나온다. d는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 빼기 c는 16 빼기 4에서 1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7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필수예제 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자, 얘 그러면은 얘는 x축으로 요 그래프가
여기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4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요 길이는 4칸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4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4를 넣은 거죠. 4를 넣었으니까 여기가 로그 2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두 선분 A, B, CD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의 넓이는 자, 요 빨간색은 지워버릴게요. 빨간색 지워버리고 여기 AB와 CD와 이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그대로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여기하고 요쪽하고 더해야 되는데 요쪽을 여기로 대신 메꿔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는 요 길이 요 넓이를 구해라 이러한 얘기예요. 자, 여기가 로그 2의 8이었고요. 자, 여기는 x가 0일 때입니다. x가 0이니까 얘는 로그 2의 4가 되겠죠. x가 0일 때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가 되겠고요. 따라서 구하는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의 4 이렇게 되는 게 되겠고 밑이 갖고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4 로그 2의 4분의 8은 2가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거니까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4가 나온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127번, 128번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127번 한번 볼게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여기 증가하는 그래프 보이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오른쪽에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1 나왔다는 얘기죠. 1 나오려면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넣어주면은 1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요 값이 나오죠.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A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나온다. X에 A를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A는 16이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3의 x,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과 두 직선 x는 3,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즉 1만큼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대로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부분 대신 밑에 있는 부분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사각형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다? 1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죠. 1만큼 올라갔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도 3에서 4까지 1만큼 거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와 같을 것이고요. 1 곱하기 1에서 넓이는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